안녕하세요, 통키 엄마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보험료 계산법. 두 번째, 언제 가입하면 유리할지. 세 번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한도 셀프 체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해놨으니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주택보증공사를 검색해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가 뜨면 개인 보증상품에 들어가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선택해줍니다. 상품 개요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1화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문서화된 것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화면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봐야 할 것은 금액 관련된 부분이므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보증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므로 임차 인용 보증료 산정식을 보시면 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곱하기 보증료율 곱하기 기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 임차인의 경우 현재 2019년 5월 기준으로 아파트 0.128, 급외주택은 0.154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준비해주세요. 1편에서와 같이 5억 기준의 아파트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곱하기 아파트니까 0.00128 하면 연간 64만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일단 월별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나누기 12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5억 아파트의 경우 보험료가 53,333원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를 구매하실 때 가입하는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사시다가 중간에 가입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24개월에 바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곱하기 24를 해주시면 2년치 보험료 128만원이 나오고요. 중간에 사시는 경우에는 그 개월수만큼 곱해주시면 금액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료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증료율은 잘 변경되지 않지만 종종 세법이 변경되거나 년이 바뀔 때 변경될 수가 있으므로 가입 시점에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인 언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컴퓨터를 통해서 보증료를 계산을 하셨는데요. 그 계산식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계산식은 보증금액 곱하기 요율 곱하기 기간이었습니다. 요율이라는 것은 아파트 0.128 그리고 급외주택 0.154였는데요. 여기에서 요율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변경하실 부분은 보증 금액이라든지 기간 두 가지밖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은 전세 보증금 전체를 가입하시길 원하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금액과 요율은 픽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하실 수 있는 거는 기간밖에 없는데요. 최대한 늦게 가입해라가 답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염두에 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바로 주택가격과 선순위 채권입니다. 선순위 채권은 이미 내가 들어가기 전에 정해져 있는 빚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주택가격은 계속적으로 변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은 내 한도가 당연히 그 안쪽에 있을 경우가 높기 때문에 가입이 언제나 가능하지만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경우에는 매매 가격에 의해서 내 가입 한도보다 넘어가게 되어서 전체 금액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집값이 너무 많이 내려갔을 때는 빠르게 가입하는 판단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가입하고 다리 쭉 뻗고 자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가입자분이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 줍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인터넷 보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기본적으로 법인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개인으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개인으로 들어오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옆에 5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능 여부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 보면은 보증 종류는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주택 유형, 지역 구분, 전세 보증금, 보증 신청 금액, 주택가액, 선순위 채권 금액 등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택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은 아실 것 같고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는 둘 다 빌라입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한 빌라에 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세대별로 주택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주택을 얘기를 하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건물에 주인이 한 명입니다. 즉, 각 세대별로 주택 소유자가 별도로 있지 않은 주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연립주택은 도대체 뭐야?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연립주택은 660m 제곱, 즉 우리가 자주 쓰는 평으로 하면 200평 이상의 빌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원룸의 형태는 아니죠. 빌라를 사신다고 하시면은 집주인이나 아니면은 부동산을 통해서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를 예시로 들어드릴 거고요. 지역 구분을 다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지역 구분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방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외 지역에 사신다면 그 외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도권을 선택을 할 거고요. 전세 보증금은 4억. 보증 신청 금액은 동일하게 4억. 주택가액은 임의로 5억이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선순위 채권 금액은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1억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보증 한도 계산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보증 신청이 가능한 계약이다. 보증 신청을 진행하려면 확인을 클릭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여기에서 확인을 클릭해 주게 되면은 인터넷 가입을 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일단 취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택가액은 동일한데 선순위 채권 금액이 1억 2천으로 총 금액인 5억 원을 넘을 경우 보증 한도 계산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 신청 금액이 보증 가능 금액을 초과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총 가능한 금액은 3억 8천만 원으로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보증과 선순위 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10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택가액을 5억 5천으로 늘리게 되면 다시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뜹니다.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 선순위 채권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알게 되면은 실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주택 가격을 내가 임의대로 부동산에서 본 가격을 적으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음표를 누르시면 주택가액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KB 부동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시세 정보를 따릅니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위 평균가를 적용하고 나머지 주택은 일반 평균가를 적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개포 우성 2차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실거래가 탭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평당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매가의 하위 평균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단독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보증 신청인이 감정원에 신청을 하여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개별 단독 주택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약간 번거로울 수가 있으니까 해당 부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편하게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과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 2편을 확인하셨으면 실제 가입이 가능하신지는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 이제 3편에서는 실제적으로 가입을 할 때 가져가야 될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할인 요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